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혜로운 책임당원들이 김기현 후보에게 53%를 몰아준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에 대한 공격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고 거의 바보 수준에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지요. 제가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어떤 한국 정치의 수준, 대상을 공격할 때 어떠한 논리와 명분이 있어야 되느냐. 그런데 이번에 반윤파들이 저지른 저급한 공격을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전당대회에 개입을 해서 특정 후보에게 압력을 넣느냐,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인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닌 한, 그가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한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와 그 가족을 위해서 성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자, 그러려면 대통령이 비도덕적이지 않는 한 여당과 책임있는 화합과 협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더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당의 대표가 누가 되느냐, 여당이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여당이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 여당이 어떤 정책을 추구하느냐가 대통령의 성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운명의 쌍두마차입니다. 자, 그런데 한쪽 말이 다른 쪽 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신경을 안 쓰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당연히 적절한 수준으로 품위와 정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인 행동을 해서 당대표 선거 같은 고급 당무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하원이나 상원의원 선거에서 유세까지 합니다.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 참석도 해줍니다. 왜냐? 그것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여당과 대통령의 어떤 하모니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칙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 제가 얘기한 그 삼중고에 시달려서 명분, 대중적 지지율, 그리고 당내 세력, 이런 것 때문에 출마를 해서는 안 되고 출마해도 부작용만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나경원 의원의 저출산 고령의 행동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격, 이런 것들은 당무의 훼손이라든가 정당 민주주의 침해가 아니라 대통령이 적절한 방법으로 당연히 정치적인 행위를 해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준석, 유승민 파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이라든가, 특히 안철수,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런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때 그래도 반대표를 흡수를 해서 지지율 1위로 나섰던 안철수가 좌표 설정을 왜 잘못하고 있는가? 그가 어떤 대통령직 인수위라든가 후보 단일화, 과거의 민주당과의 협력 전력, 이런 것에 관해서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실이 분명하게 정치적인 행동으로 그것을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당대표 선거라고 하는 고급 당무에 고급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몰랐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미는 김기현, 그저 윤핵관에게 둘러싸여서 제대로 줏대없는 인물이라고 김기현을 잘못 판단했던 바보들의 오판,
김기현이라는 인물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원내대표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와의 중재역을 잘 해냈고 한 번도 정통 우파 정당을 이탈한 적이 없고 국회의원을 내리 3선을 했고 울산시장을 내리 2선을 했고 문재인 정권의 그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특히 저 울산 땅을 15년 동안이나 문재인 정권이 그 허위와 선동의 김치떡을 파먹었던 그 사건, 그럼에도 건재하고 그럼에도 불법이 하나도 드러나지 아니었고 그러면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솔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였던 김기현의 잠재력과 파워에 대한 바보들의 오판. 특히 황교안 바보는 문재인 정권이 15년 동안이나 파먹었던 김치떡, 허위와 선동의 김치떡을 바닥을 연신 긁어대는 핫바지 언행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윤파의 중심이었던 이준석과 유승민, 천하람. 특히 천하람은 참으로 바보 젊은 정치인입니다. 얼마나 이번에 기회가 좋았습니까? 항상 전당대회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젊은 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개혁 정치에 대한 소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이런 것을 잘 이용을 해서 이준석과 거리를 두고 이준석과 차별화를 하고, 그러니까 울산 땅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건은 도외시하고 이런 식의 성숙된 모습을 보였으면 되었을 터인데 무슨 울산의 이재명이니 그걸 또 받아서 이준석이는 김기현 후보가 하도 억울하니까 무슨 1800배 올랐다고 이런 허위 선동 매도를 해대니까 하도 억울해서 그렇다면 내가 95% 싸게 팔겠다라고 맞받아친 걸 가지고 진짜 현재 시세가 얼마냐 내놔라 싸게 사서 연수원을 짓겠다 이런 귀신씨 나라 까먹는 소리를 해댔던 이준석. 그런 거에 맞짱을 쳐서 울산의 이재명이라고 하는 절대로 여당 후보가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그런 표현을 썼던 천하람.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날리면 발언을 바이든 발언이라고 야당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서 첩자질 비슷한 것을 해댔던 천하람. 그러니까 김용태, 허은하 최고위원 후보들 6, 7위로 밀려버리고 이가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도 18%에 머물고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장해찬까지 친윤이 싹쓸이한 것입니다. 윤석열, 김기현 두 커플의 성공이자 승리이기도 하지만 나머지 바보들의 실패입니다. 감사합니다.